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의 낮 기온은 1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정당들이 공천 접수를 끝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의료원들이 지난해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옥계 지역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벌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휴일인 어제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겼습니다. 봄 벚꽃을 보러 경포대를 찾았던 관광객들은 바다로 나와 더위를 식혀야 했는데요. 때이른 고온 현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파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내달리고 카이트보드를 즐기는 관광객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백사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져가지고 지금 올해 반팔 처음 입었거든요. 반팔 입고 이제 돗자리 깔고 놀기에 이제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여름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스를 너무 많이 찾으셔서 그래서 급한 대로 막 나가서 이제 얼음도 공수해 오기도 좀 하고. 강릉 지역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1.3도로 4월 초 기온으로는 1911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웃돌았고 태백과 평창 등 산지도 25도를 넘기며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으로 동해안은 어제와 오늘 최고 기온이 30도 내를 보여 더웠습니다. 영동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예보되면서 지난 주말 동해안에 내려졌던 대형 산불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5mm 내외로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대기 건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약한 강수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선군 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정선군 남면 문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9대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77명을 투입해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문곡리 일대의 산림 3.5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3,000명대로 떨어졌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6,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원주에서 1,725명, 춘천 1,319명, 강릉 894명, 동해 399명, 속초 374명, 삼척 170명 등 모두 6,23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2만 2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600명에 달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들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년여 동안 코로나 환자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예상과 달리 지난해 도내 5개 의료원 모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은 2020년 2월 이후 일제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료원들이 공익 기능을 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결산 실적을 보면 강릉과 속초, 삼척의료원의 실적이 2019년 대비 크게 나빠졌고 36억 원과 3억 원의 흑자를 낸 원주와 영월의료원도 의료 손익을 따져보니 각각 110억 원과 56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릉의료원이 2020년 8억 원 적자에서
104억여 원 흑자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삼척과 원주, 속초 등 다른 의료원들도 적게는 50억 원 이상, 많게는 100억 원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환자만을 받을 수 없어 일반 진료를 같이 했던 영월의료원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 환자도 줄고 손실보상금도 적어져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의료를 다 담당하고 또 이렇게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저희는 그것도 뭔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서. 삼척의료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이 결산안을 의결했고 다른 의료원들도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손실보상금 덕분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수익을 거뒀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해소되고 나면 한 번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다시 의료원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삼척의료원이나 인공관절수술 전문병원으로 이름난 강릉의료원처럼 특화된 곳들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평균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연착륙을 하는데. 근데 우리 강릉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간호간병실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가 활성화돼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대기. 강원도는 도내 의료원들이 지난해 거둔 흑자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현실화, PCR 접종 및 백신 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수익을 토대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의료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기능 보강. 코로나19라는 일대 혼란기를 지나면서 도내 의료원들이 어려웠던 재정 상황을 벗어나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시장 선거는 공천 단계부터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되며 군수 선거는 벌써부터 2파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 지자체장 선거에서 공천 경쟁이 뜨거운 것은 강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국 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인 김중란 후보와 위호진 도의원, 이재한 시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한근 시장을 비롯해 강희문 시의장과 김홍규 전 시의장, 심영섭 도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속초시장 선거의 공천 신청자는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수 시장과 주대하 도의원 등 2명이고 국민의힘은 김진기 전 시의장과 박재복 전 강원도 농정국장, 이병선 전 시장, 이상래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전 부시장 등 5명이 겨루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수 전 민주평통 동해시 협의회장과 최석찬 전 시의장, 국민의힘은 심규환 시장과 심상화 도의원, 오원일 전 도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삼척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시장과 이정훈 시의장, 국민의힘 김인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전 의장협의회장과 박상수 도의원이 정당별로 예선전을 치릅니다. 단독 공천 신청으로 정당 후보가 확정된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태호 시장이 단독 신청했고 국민의힘에선 권정기 전 자치행정과장, 김현식 전 시장, 김천수 시의장, 유성호 전 태백경찰서장, 송영선 전 부시장, 이상호 도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준 군수가 단독 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김규식 전 환동해 본부 기획총괄과장과 신준수 합참 전 행정관리과장, 윤승근 전 군수, 최태욱 여의도연구원 산업통상정책위원, 하명환 전 군수, 홍남기 전 강릉시 부시장 등 6명이 공천권을 두고 겨루고 있습니다. 양양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도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아 군수의 양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정성군은 최승준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철 전 도의원과 홍천식 동자청 전 행정본부장이 공천 경쟁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춘천과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했고 내일은 영동권 기초단체장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공개 토론 방식 등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를 벌여 이달 말까지 공천자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산불 피해를 본 강릉 옥계 지역에서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 긴급 벌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산주 동의를 받은 74헥타르에 대해 벌채와 산림 복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은 1,455헥타르로 피해 금액은 9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강릉 옥계 지역 이재민 4가구 가운데 3가구는 임시주택에, 1가구는 무상임대주택에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선군이 도암댐 방류로 인한 송천의 생태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정선군은 최근 도암댐 발전 재개 논의를 위해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이 예상됨에 따라 송천의 생태 변화를 조사해 결과를 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발전 방류 당시 오염 침전물이 유입돼 수질이 악화됐지만 방류 중단 이후 수질이 회복되며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캠핑장들이 조기 운영에 들어가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연중 운영하는 명파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이달부터는 송지호와 봉수대 오토캠핑장에 이어 백도와 자작도 캠핑장 등이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